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한화에서 쇼츠로 타이곤 8곱하기8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곤 8곱하기8 모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영상에 다루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타이곤 8곱하기8 모델은 사우디 수출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사우디는 지금 대규모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 수요가 2,000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수량이 많이 줄어서 1,225대의 차량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줄었다고 해도 총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사우디가 이렇게 많은 차량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사우디군은 차륜형 장갑차로 LAV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고 이 장갑차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 해병대가 운용하던 장갑차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LAV 장갑차는 지뢰 방어 능력이 없고 사우디는 과거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 이 LAV 장갑차를 투입했다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지뢰 방어 능력이 있는 장갑차를 원하게 되고 또 사우디가 도입하는 장갑차의 수량이 많은 이유는 사우디는 단순하게 병력 수송용 장갑차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계열 차량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가 요구하고 있는 모델은 병력 수송형과 그리고 보병 전투차형, 경전차형과 대전차 공격형, 구급차형과 대공형 등 다양한 모델을 원하고 있고 이 사업에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해서 경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남은 회사는 우리 한화와 중국의 노린코사만이 남았는데요. 당연히 중국 회사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었고 우리는 높은 신뢰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우리는 사우디에 천무 다련장을 판매하면서 지휘 차량으로 타이곤 6곱하기6 모델을 공급했고 사우디에서도 타이곤 장갑차의 높은 신뢰성에 만족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한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작년에 사우디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사우디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인샬라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의 뜻대로라는 것으로 중동 국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기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그 이상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상태로 방관해버리는데요. 실제로 우리 회사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샬라 상태라나 뭐라나라고 하는데요. 이러다가도 높은 사람이 갑자기 말 한마디 하면 또 갑자기 계약을 체결해버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분명 작년까지는 바로 계약을 할 것처럼 사우디는 행동을 했고 총 사업비가 20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화는 8곱하기8 타이곤 모델의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2024년부터 한화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금과 자체 자금으로 8곱하기8 모델의 타이곤을 개발하게 되고 이걸 타이곤 EX라고 불렀는데요. 타이곤 EX의 기본 재원을 보면 기본형 모델이 무게가 32톤이고 엔진은 700마력이고 최대 속도는 100km이고 최대 주행거리는 800km이며 방어력은 차체 전면이 나토 표준 레벨 6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30mm 기관포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으며 측면은 14.5mm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고 차체 하부는 나토 표준 레벨 4의 지뢰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무게 8kg급 지뢰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물론 10kg급 IED까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총 11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당연히 기본형 모델이고요. 우선은 병력 수송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여기에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차기 보병전투차인 KN-IFV에 포탑을 탑재한 보병전투차 모델도 개발할 것이며 이미 한화에서는 현대위아의 미국의 부시마스터2와 똑같은 구경의 30곱하기 173mm의 기관포의 개발을 의뢰한 상태이고 여기에 한화가 개발하고 있던 궤도형 경전차인 KMPF에 포탑을 올려서 경전차 모델도 개발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레이저를 올린 레이저 모델, 또 기존의 BO2라고 알려진 대공포 모델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BO2라고 알고 있는 모델은 바로 이 모델일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델을 BO2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은 BO2라고 부르지 않고 SHORAD라고 하고요. 모습도 많이 바뀌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화에서는 SHORAD의 포탑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탑재되는 포는 보병전투차형과 마찬가지로 30mm 기관포이고 전방 확산탄을 발사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뒤에 탑재된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 방식의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 방식이고 사거리는 1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단순하게 적 무인기만 요격할 수 있는 염가형 모델은 아니고 적의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한화는 이 미사일을 우리나라 군대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천마 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한화는 2,000마를 대체하는 사업에 이 미사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군의 대공 무기는 그 정확한 재원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선 우리 군은 1,000마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공 미사일을 원하고 있고, 이 시스템에는 두 가지 미사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또 하나는 좀 더 저렴한 드론 요격용 염가형 미사일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에는 두 가지 미사일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업체들은 당연히 대공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레이저를 탑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하나의 차량에 레이저와 대공 미사일을 전부 탑재하는 형태이고, 그래서 우선 한화가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타이곤 8/8 차륜형 장갑차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 한국군에서 원하는 모델은 미사일과 레이저를 동시에 탑재한 모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륜형 장갑차에는 탑재하기 힘들고, 그래서 천무다련장의 차체나 중형 전술 차량의 차체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판치르와 비슷한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의 차량에 레이저와 미사일을 전부 탑재하려면 차륜형 장갑차로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 이미 사우디가 독일의 스카이마스터 대공포를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공포를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2019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유전지대에 큰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급하게 대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2018년에 사우디 언론인인 카슈크지 암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했던 사우디는 독일 정부를 설득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대공포를 판매하는 걸 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때 도입한 스카이마스터 대공포가 한 세트뿐입니다. 스카이마스터 대공포는 무인으로 움직이는 35mm 대공포 포탑과 레이더 교전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대공포 4대가 한 세트인데요. 그 당시 사우디가 도입한 대공포는 스카이마스터 대공포 4대 한 세트와 레이더 등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졌고, 독일 라인메탈사도 사우디가 급한 걸 알고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게 되는데요. 고작 한 세트의 대공포에 2억 1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42억 원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사우디가 독일로부터 대공포를 도입한 건 사실인데, 고작해야 한 세트뿐이고 독일 라인메탈사에게 엄청나게 바가지까지 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우디가 대공포 한 세트만 가지고 적의 드론을 전부 방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한화와 새로운 대공포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우디는 독일에서 대공포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대공포를 도입할 리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분명 사우디는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한화에서는 타이곤 EX와 SHORAD 대공포 모델, 여기에 50kW급 레이저 모델까지 전부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살짝 걱정되는 게 각각의 개발 사업들은 사업비가 불과 수백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금 한화가 사우디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위해서 개발하는 모든 사업비를 합치면 아마 1,000억 원이 넘을 것이고, 그래서 만일 사우디가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노린코를 선택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사업을 딸 것을 전제로 지금 너무 많은 선행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개발되고 있는 장비들 대부분은 분명 사우디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마 타격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사우디가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우리를 선정하지 않았음에도 한화가 이렇게 과감하게 선행 투자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이미 사우디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거나 또 아니면 사우디의 고위층의 약속을 받아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이미 비밀 계약을 체결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을 사우디가 강하게 비밀에 붙이는 이유는 비전 2030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비전 2030이란 2030년까지 사우디군을 위해서 공급되는 무기의 50% 이상을 사우디가 생산한다는 사업으로, 당연히 이 사업도 비전 2030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알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타이곤 장갑차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고, 아마 당연히 현지화 비율도 비전 2030에 의해서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아마 사우디도 이 장갑차를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해서 터키처럼 사우디 자국산 장갑차라고 선전을 하겠죠. 그래서 더 사업 진행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추측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 요격용 염가형 미사일은 5가지가 넘습니다. 당장 비호 복합과 천호를 위한 모델도 있고, 1,000마를 교체하는 복합형 대공 무기에도 염가형 대공 미사일이 들어가고,
얼마 전에는 LIG에서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 기반의 무인기 요격용 대공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한화와 LIG가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류의 미사일이 한화와 LIG에서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무인기 요격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염가형 대공 미사일은 5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무인기 요격용 미사일로 가장 빨리 전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비공 70mm 유도로켓인데요. 왜냐하면 비공은 시커로 비냉각 열영상 시커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영상 기반 시커로 드론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AI 알고리즘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니어스랩에서 개발한 카이든이라는 드론 요격 드론을 보면 이 카이든도 영상 기반 자동 추적 요격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드론 요격 드론으로 가장 유명한 건 우크라이나의 스팅입니다. 그런데 스팅은 조종자가 요격 드론이 적 드론에 명중할 때까지 계속 조종을 해주어야 하는 방식인데요. 카이든은 영상 기반 AI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서 요격 드론을 적 드론 근처까지 유도만 해주면 최종적으로 적 드론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건 드론 자체적으로 영상 기반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스스로 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든을 AI 기반 요격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니어스랩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그래서 LIG에서도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의 비냉각 적외선 시커에 비슷한 AI를 탑재해서 미사일 스스로가 적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과 비공은 똑같은 해상도에 똑같은 비냉각 열영상 시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공에 이 AI 기반 자동 추적 능력만 탑재해주면 비공도 카이든이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 드론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고 솔직히 이 기술에서는 국내에서도 LIG가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LIG에서 오래전에 비공 기반 드론 요격 미사일을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 소문도 이미 우리나라가 모종의 제3국에 드론 요격용 염가형 미사일을 수출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우리는 비공 기반 드론 요격 미사일을 개발이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다시 사우디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우리 KF-21 블록3의 공동개발국 후보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참 찾아봤지만 딱히 나오는 건 없고 이미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들 뿐이고요. 사우디는 우리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사우디가 터키의 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말 그대로 말뿐이고 특히 칸 전투기 이야기는 사우디가 미국의 F-35를 도입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디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F-35 때문에 우리 KF-21 전투기의 사우디 판매는 물 건너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우디는 자신들이 보유한 토네이도 IDS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로 미국의 F-35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수량은 대략 48대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후보로는 지금 프랑스의 라팔과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우리나라의 KF-21이 후보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KF-21 블록3 공동개발 사업은 그 사업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당장은 우리 KF-21 블록2가 사우디의 토네이도 전투기 교체 사업의 후보입니다. 문제는 사우디는 이것도 비전 2030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 현지 생산, 여기에 현지 MRO 시설 구축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현지화 비율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 KF-21의 국산화 비율이 65%인데 현지화 비율 50%를 해준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사우디와의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프랑스의 라팔도 이 조건은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파키스탄의 JF-17이 거론되는 게 아마 이 비율을 파키스탄은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분명 지금 사우디는 F-35를 도입하는 것 말고도 추가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후보에 분명 우리 KF-21도 들어는 있는데 사우디도 정말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우디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무기 도입 사업은 전부 비전 2030을 충족하기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마 전투기 도입 사업에까지 이걸 요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우선 현지화 비율 50%를 달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마 사우디 말대로 현지화 비율 50% 이상을 달성하려면 현지 부품 생산 시설 구축과 그리고 기술 이전 비용까지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사우디가 몇 대의 KF-21을 도입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규모가 22조라는 UAE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우디의 사업 규모가 UAE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우디가 100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하려고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높은 현지화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도 의문이고 정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참고로 사우디 사업은 현지 MRO 시설 구축과 현지 생산, 그리고 훈련체계 구축까지 이야기되고 있고 여기에 카이에서는 무인기 공급까지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우디가 카이의 패키지를 전부 받아들이면 사우디는 우리 KF-21뿐만 아니라 고등운영기로 우리 FA-50도 도입할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무인기까지 같이 도입하게 될 건데요. 참고로 카이가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는 무인기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는 아직 본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 사업도 대한항공이 할 가능성이 높고 중고도 무인기도 대한항공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카이가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무인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단급 무인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모성 무인 전투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건 무게 5톤급의 대형 무인 전투기이고 카이는 이것과 별도로 소모성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은 카이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가 사우디에 제안할 수 있는 무인기는 이 두 종류라고 보고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카이의 제안이고 이걸 사우디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고요. 분명한 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사우디의 고등훈련기는 호크 훈련기이기 때문에 사우디도 고등훈련기를 교체할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그 결정이 막바지에 와 있고 만일 정말 사우디가 우리 KF-21을 선택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전투기 도입 사업, 그러니까 우리와 KF-21 블록3 공동개발 사업이 아닌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KF-21 블록2의 도입 사업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 측에서는 이 사업에 우리 KF-21이 선정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거의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카이가 장담한 대로 정말 우리 KF-21이 선정될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시장도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고 요구 조건도 많아지고 있고 정말 무기 수출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래도 중동 시장이 유럽보다는 쉽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화는 스페인의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소송전에 휘말려 있더니 이제는 또 정말 쓰레기 같은 스페인산 변속기를 사용하라고 한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유럽에 무기 파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중동 국가들의 요구 조건이 과거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중동 국가가 무기 팔기가 더 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KF-21 수출은 올해 하반기에 결정되고 카이 측에서는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 사업도 차륜형 장갑차 사업처럼 갑자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샬라 상태가 되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